윤상현! 윤상현! 네, 인사를 했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참 너무나도 존귀하신 우리 황영 대표님, 또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저 윤상현 서울에서 그런 천리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멋지다. 제가 황영 대표하고 오랜 인연이,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이 1월 15일 공수처에 출두하기 전에 한남동 관자 앞에 한국에서 많은 애국시민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그 관절을 몇천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12시 반인가 툭 지나가는데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황영 대표님입니다. 구미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관자 앞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차갑고 매서운 추위에 많은 분들이 맨 땅에서 주무시고 있고, 또 맨 땅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맨 땅에서 그렇게 응원하는 많은 분들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결국 대통령을 지켜주신 분들이구나.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황영 대표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그래서 며칠 전에 황영 대표께서 한번 구미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의성분이시죠. 지금도 90 가까이 되셨는데, 저희 큰 외교부께서 의성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각자 역사 글자라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구미의성 쪽에 인연이 많은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부친하고 첫 신혼살림을 구미 금오산 공고 레이더 밑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그 당시에 수태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야, 너는 금오산 전기를 받고 태어났어. 그 얘기를 진짜 따갑도록 들었는데, 구미 하면은 제가 이렇게 뛰쳐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4주년이었던가요? 네? 그 작년에 우리 황영 대표님 그때도 뵀습니다만, 구미에 저도 가장 이 깊은 마음속에 연구를 가지니까, 그래서 구미 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 와달라면 이렇게 항상 뛰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자원동지분들도 많은데, 우리 구자근 의원님, 또 강명구 의원님, 저와 같이 대통령 관자 앞에서 같이 한 몸으로 지켰던 정말로 의리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경을 하신 다음에,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처음에도 저도 잘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충격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난 2년 반 동안 민당이 출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무려 29차례입니다. 29차례 출탄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했습니까? 까딱하면 이재명 대표 포퓰리즘 법안,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방통법, 지역화폐법, 나눠주는 법안을 얼마나 여러 번 그런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게 무려 37차례 이렇게 입법 폭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올해 예산안이 677조 4천억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하고 협의도 없이 일체 본인들이 4조 원 이상을 전액 4조 원 이상을 삭감시켜버리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축하일들은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는 90억이 넘었는데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검찰, 경찰, 또 감사원 특활비 전부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복제해놓고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주 추경하자고. 오늘 이재명 연설 들어보셨죠? 그렇게 자네들 마음대로 예산을 깎아놓고 지금 2월 들어서자마자 30주 추경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 탄핵 복주, 입법 복주, 예산안 복주, 특검 복주,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 이거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헌법 77조에 보면은 전시사단 위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통령 스스로 이것은 정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을 한 거고, 우리는 비상계엄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우선 5.17 그런 군사계엄을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그런 계엄이 아니라 연성계엄을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멀쩡하고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데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 내부에 돌아가는 이 워킹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덜나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엉망이 가지고, 그래서 계엄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그 충정을 이해하시고, 근데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11일 날 대표로 나가서 국회에서 지금 현안 지휘를 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민당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제가 민당인데도 내란 공조 국회의원 1번, 내란 공법 1번이 절중사에 꼽혔습니다. 제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야, 민당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당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위시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쫓아가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힘을 뭉쳐서 또 공수처에도 쫓아가고 또 검찰에도 가고 헌재에도 가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아셨죠? 저희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요.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우리 아들, 딸,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지난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도 제가 온몸으로 탄핵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독재화였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시죠? 심지어 선거법 같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독 날씬 통과시켰던 장본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폭망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계부채 1,800조, 또 국가 최고 1,000조, 그리고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만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은 전부 사라져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제사는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외교안보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미관계, 한일관계 최악이었습니다. 한중관계, 한러시아 관계 가장 굴욕적이었습니다. 남북관계 한번 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끝났을 때 북한은 핵 강성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핵무기를 지금 50여 기를 넘어선 사실상 핵보유국이 돼버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린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기억하시죠? 그래서 민주당 이 탄핵
동조 세력, 이 사람들이 결국 집권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카톡을 검열하겠다, 유튜브를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를 하겠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족벌이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사태의 진짜 본질은 뭔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대한민국의 붕괴를 꿈꾸는 3대 거북 카르텔 세력, 한마디로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 3대 거북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온 거고, 젊은 2030 청년들이 나와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수주의자냐 중도냐 또 진보주의자를 넘어섰을 문제, 제가 기독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또 불교신자를 넘어서는 문제다, 대한민국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디서 발부했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았어. 서울 서부지법 좌파 카르텔의 원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1월 3일날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왔어요. 제가 대통령 경호처장하고 저하고 변호인들하고 그 영장을 봤습니다. 일면에 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딱 볼펜으로, 검은 볼펜으로 썼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하라. 세상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들, 지휘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인데 그 적용을 무시하라는 기상천외한 초법적인 영장 용고입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이 부장판사는 초법적인 부장판사구나. 한마디로 기상천외한 영장을 발부하는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월 15일 날 2차 체포